마이크를 뽑고 진행을 좀 자유스럽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 하이닉스에 근무하는 조중현 책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주제가 협업과 보안 강화를 위한 문서관리 혁신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실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공유를 드릴 내용은 저희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올해 상반기에 그 개인 문서 중앙화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된 내용이고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시작으로 추진했던 배경, 그리고 추진 내역, 그리고 이제 완료 후 효과, 향후 고려사항 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SK 하이닉스는 실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83년도 현대전자의 그 반도체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달에 그 저희가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사명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고요. 저희 회사는 그 반도체, 말 그대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D램, 낸드, 그리고 이제 CIS.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D램은 여기 아까 뭐 타이핑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던데 실제 PC에 사용되는 주 메모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D램이고요. 낸드는 그 이동식 디스크 뭐 USB라든지 최근에는 SSD 이런 것들 저장을 할 수 있는 매체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CIS는 이미지 센서를 얘기하는데요. 주로 저희 SK 하이닉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조금은 작은 그런 이미지 센서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회사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우선 왜 문서 중앙화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 문서 중앙화를 진행을 하고 있거나 내지는 그 고려를 하고 있는 그 회사에 계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그 고민하는 거는 유사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협업, 보안 이 두 가지 개념은 굉장히 그 상충 관계에 있죠. 협업을 강조하게 되면 그 반대로 보안이 좀 떨어지게 되고 보안을 강조하게 되면 보안을 강화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협업하기, 같이 일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이런 그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조화롭게 좀 매핑을 시켜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했었고요. 그 답이 문서 중앙화겠다. 네, 그렇게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실제 굉장히 뭐 시작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부터 저희가 문서 중앙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의 그 업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문서들을 먼저 중앙화를 시키고 그 이후에 그 각자 개인 PC에 보관되고 있는 그 중요한 자료들을 점차 이제 중앙화를 하도록 이런 큰 그림 하에 저희가 이제 큰 로드맵을 그리고 진행을 해왔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개인문서 중앙화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큰 뭔가 중앙화를 해야 되겠다. 전사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어떤 한 번에 갈 거냐 내지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갈 거냐를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여전히 했고요. 그 어떤 전사로 갔을 경우에 대한 그 비즈니스 임팩이라든지 내지는 코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한 번에 가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 보통 회사는 R&D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좀 중요하다거나 뭐 가치를 좀 더 쳐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R&D 쪽에서 발생되는 문서들을 먼저 중앙화를 해보자 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핵심 과제로는 문서에 대한 유통을 통제를 한다든지 내지는 그 문서에 대한 보존 정책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기본적으로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편의성 향상 이런 그 네 가지 꼭지에 좀 주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행사의 주관사이기도 하지만 그 문서 관리를 하기 위한 솔루션인 다큐멘텀 기반 하에 예,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각각의 그 저희가 주안점을 뒀다고 하는 꼭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문서 유통 통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보시는 것처럼 문서를 잘 중앙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 안에서만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서 중앙화되어 있는 그 시스템 내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들만 그 링크로서, 원본이 아닌 링크로서 유통이 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중앙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그 문서에 대한 신뢰성, 진본성,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를 저희가 같이 꽤 했고요. 물론 그 PC에 있는, 기존 PC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들은 유통이 안 되도록 이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보존 정책은 뭐냐 하면, 문서의 유형별 보존 연한 자동 설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문서 유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보통 문서를 만들게 되면은 뭐 보고서도 있고 무슨 품위서도 있고 내지는 뭐 계약서 등등 굉장히 그 유형들이 많은데요. 바로 그런 유형별로 얘네들은 몇 년, 뭐 예를 들어서 보고서는 뭐 5년, 뭐 품위서는 3년, 이런 식의 그 유형별로 보존 연한을 자동으로 세팅을 하고, 그 보존 연한이 다 도래를 하면은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폐기가 되도록 이런 정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는 이제 보안하면은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유출을 방지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않고. 사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 기본적으로 문서에 대한 열람에 대한 권한 관리를 함으로써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서가 오픈되지 않도록 이런 처리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문서에 대한 리비전 내지는 열람, 이런 이력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문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서는 PC에 저장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제 유출에 대한 그 경로를 아예 차단하는, 이런 식의 그 정책을 반영을 했고요. 사실 이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뭔가 통제가 가해지는 이런 그 정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좀 더 편의성을 줄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윈도우 탐색기 기반의 문서 저장 패턴 적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할 때 윈도우 다이얼로그가 딱 뜨면서 어디에다 저장할래? 이걸 묻지 않습니까? 사실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게끔 적용을 한 겁니다. 즉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문서 중앙화 시스템 어디에다 저장할래?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은 UI는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아,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없구나 라고 느끼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좀 구현을 했고요. 추가적인 베네핏은 이제 내가 작성한 문서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나에게 필요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들도 그 보다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이런 좀 크게 네 가지 저희가 이제 강조한 부분을 시스템 구현하는 데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드린 네 가지 항목이 그 종합된 내용을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 그 개인 문서 중앙화를 적용받은 사용자는 이런 문서 관리 프레임워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중앙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문서들 중에 나에게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거나 수집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득을 하고요. 그 취득된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지식 내지는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역시도 중앙화된 시스템에 이제 자동으로 모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문서 중앙화 시스템 가지고 다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시스템들 중에는 이제 뭐 메일이라든지 내지는 뭔가 결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결제 시스템 등 굉장히 많은 기간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런 중앙화되어 있는 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문서들은 다 메일이라든지 결제 시스템들을 통해서 링크로서 다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관련자들은 그 문서들을 다 보면서 같이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되고요. 이렇게 그 문서들이 활용이 되다가 그 설정되어 있는 보존 연한이 다 도래를 하게 되면 시스템적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저희가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근데 사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사용자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변해도 나한테는 다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아마 뭐 저도 사용자라면 저도 제가 맡고 있지 않은 다른 시스템이 뭔가 오픈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불편함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뭐 억누르기 위해서 그 변화 관리 활동들은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막무가내로 변화 관리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변화 관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3가지 계층으로 나눴고요. 그 계층별로 관심 있어 할 만한 컨텐츠가 뭘까를 고민을 해서 그 각 계층별 그 관심사에 맞는 컨텐츠를 개별로 만들어서 변화 관리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 그 문화 조성 계층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이 중간 관리층 팀장급 내지는 파트장급 내지는 저희가 어떤 그룹 단위의 그 추진자들 이런 TFT들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이 그 중간 계층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변화 관리를 실행을 시켰고요. 이게 좀 실제 효과를 본 게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일반 구성원들에게도 이런 개념을 설명해주고 어떤 시스템 어떻게 쓰는 겁니다라고 하는 사용자 교육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뀌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질문들을 사실 던져요. 저희가 이제 이런 변화 관리 활동을 하다 보면. 근데 오히려 저희가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중간 계층에 계신 분들이 먼저 대답을 해준다든지 내지는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변한다, 교육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를 미리 이렇게 그 진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이펙트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느낀 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완료 후 개선 효과는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됐고요. 그리고 내용상 물론 정확히 문서가 똑같다는 아니지만 내용상 중복이 될 수 있을 만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간이 줄어들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각각 20%, 5%, 10%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으로는 중앙화되어 있는 중앙화 시스템에 내 문서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내 PC의 어떤 상태, 내 PC가 뻑이 났든 뭐 꺼져 있든 상관없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라는 데서 이제 분명히 그 이점이 있고요. 그 이력 관리를 통한 보안 체계 그리고 중앙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관리되다 보니까 컴플라이언스 대응에 대한 기반도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업무가 변경이 되었을 때도 이런 어떤 소유권 이관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내지는 투명하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저희는 그 효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이제 이렇게 그 성공 사례, 그 R&D 분야에 적용했던 개인부서 중앙화 이 환경에 대한 그 성공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저희 본사에 있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좀 뭐 개인문서 중앙화랑 환경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중국 법인은 현재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나게 되면 이제 해외에 있는 각 판매 법인들에도 이런 개인문서 중앙화 형태의 그 업무 환경을 적용함으로써 문서 업무를 하기 위한 표준화를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손안의 또 다른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마트폰 내지는 뭐 태블릿 PC 이런 스마트 기기에서도 이런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보다 스피드하게 그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